접대비이지만 뭡니까? 접대비이지만 우리 송금의 점거 책임 때문에 뭡니까? 부인하고 그걸 뭡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합니다. 우리 해당 서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요거에 대한 있죠. 서식의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3순위가 뭡니까? 그러면 접대비 쫙 펼친 것 중에서 사적 경비 빼고 접대비이지만 법적 정비 안 갖춘 거 빼고 그럼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접대비이고 법적 정비 갖춘 있죠. 그 접대비가 남게 되죠. 그놈을 시부인합니다. 그럼 3단계가 바로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한도 시부인 할 때 회사 계상 상각비가 뭡니까? 회사 계상 접대비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는 지금 이 제가 접대비의 범위 세 가지란 말은 일단 이런 법적 정비를 뭡니까? 갖추었다는 거죠. 개념 하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접대비 아닌 거고 얘는요. 법적 정비를 안 갖추었고 날리고 얘는요. 그러면 돌려봐요. 한도를 다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 법인에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대비로 되느냐 복리후생비로 되느냐 엄청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000만이다. 부담한 세액 100만이다. 얘가 복리후생비로 되느냐 접대비로 되느냐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첫 번째 차이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접대비는. 얘는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100만 원. 그죠? 두 번째, 접대비는 그 금액 전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면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다 공제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 시부인 계산에 의해서 한도 초과액은요. 여기에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도 초과한 금액이 초과액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송금 부처님하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이런 3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한도 시부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 한도 시부인 접대비를 송금받으려면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거쳐야 돼요. 일단은 1단계, 2단계를 거쳐가지고 3단계도 거쳐가지고 시부인 계산에 통과된 놈만 뭐가 됩니까? 그건 송금 산입 때는 뭐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 접대비 한도 시부인까지 있죠. 구조만 좀 보고 해야 되겠네. 접대비 한도 계산이죠. 한도 시부인 계산 구조를 조금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부인 계산은 항상 그죠? 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회사의 계상 상각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계정의 명칭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계정 과목의 탈을 그죠? 접대비가 아니더라도 실질 접대비에 해당이 되면 그걸로 접대비로 봐서 시부인해야 된다. 계정의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 지금 했던 실질 접대비, 금액 플러스 간주 접대비, 현물 접대비,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회사 계상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도가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여러분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한도가 있죠. 추가적으로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도 뭔지 보겠습니다. 기본 한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묻지도 따지지 말고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이 1,200만 원 되겠습니다. 1년에, 그죠? 1, 3년도에 1,200만 원 되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1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1, 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근데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은 조금 세제를 지원 정책에서 따블 칩니다. 2,4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기본 한도가 1,200이고 지나가는 땡땡 그죠? 회사는요. 중소기업이니까 2,400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 접대비를 많이 쓸까요? 중소기업 많이 써요? 삼성전자가 많이 써요? 중소기업 많이 써요? 그죠? 금액이. 당연히 매출액이 비례해서 접대비는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접대비는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쓸 거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요. 중소기업이 덜 쓰는데, 상대적으로 덜 쓰는데 한도가 많고, 삼성전자처럼 큰 대기업은요, 많이 쓸 것 같은데 한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한도가 바로 해당 수익금액 한도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 한도고 해서 일정 자기의 있죠, 수익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우리가 공제해 주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수익금액 있죠. 이 수익금액이 바로 있죠. 여러분들이 조정 후 수익금액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맹세표에 있죠. 가감한 후에 나머지 조정 후 수익금액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익금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그래서 세무조정이 있죠. 이루어진 후에 세무상의 매출액이라고 불리는 조정 후 수익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세무조정 계산서 할 때, 처음 할 때 뭐 했습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 먼저 했던 이유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세팅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한도 계산을 다 끌어다 쓰는 논리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100억까지는요. 100억까지는 0.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억을 초과하고 100억 초과해서 500억까지는요. 0.1%. 그 다음에 500억 초과하면요. 500억을 초과하면요. 0.03% 하여튼 뭐 이렇게 있죠.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금액은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산 프로그램은 지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의 그죠? 실무적 그죠? 그 센스를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죠? 물어보면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소기업인데 매출 100억이면 얼마란 말입니까? 중소기업이면 2,400, 매출 100억이면요. 100억까지는 0.2%잖아요. 그죠? 그럼 0.2%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억 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이라면 4천 얼마가 됩니까? 400이 있죠.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 정도? 그래서 임원이 물어보면 나 얼마 써야 되지? 그럼 한 달에 한 400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 정도 평균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50억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50억이면 0.2%면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합하면 3,400쯤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달에 한 300 정도만 쓰세요. 그럼 얼추 조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계략적인 금액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수익 금액 할 때 특수관계자 간 있죠. 수익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 그렇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에버랜드하고 거래하면 접대비가 들까요? 당연히 에버랜드에서 쓰는 건 누구 거 쓸까요? 가전제품은요. 삼성전자 거 쓸 거 아니에요. 접대비 듭니까 이걸? 그죠? 이거 사세요 말하고 접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수익 금액 중에서 특수관계자 간 있죠. 매출이 있다라면 한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되되 수익 금액 한도 하되 특수관계자 매출은요, 해당 금액에 해당 있죠 한도에 뭡니까 10% 금액만 인정합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한도에 뭡니까 10%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회사는 삼성의 하청기업입니다. 매출 거래는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가정할게요. 100억을 했어요. 중소기업이에요. 그럼 2,400원 그냥 갈 것이고 100억이다. 그럼 100억을 일반적인 거래처하고 거래했다면 2천만 원의 한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면 2천만 원에 얼마입니까? 10%만 인정한다. 2천만 원에 200만 원 인정한다. 그렇게 한도를 쪼그라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반드시 뭐가 출제되겠습니까? 매출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뭡니까? 특수관계자가 매출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얘를 아느냐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일단 기본적인 한도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똑똑한데요. 문화접대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개념인데요. 붙는 겁니다. 내가 접대한 건물 중에서 문화사업에 관계된 접대비. 우리 접대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이죠. 음주 가물을 동반한 거 말고 세련되게 접대하려면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 있죠. 로얄석 앞에 뭡니까? 그죠? 골든타임에 하나 로얄석 잡으면요. 한 티켓이 뭡니까? 굉장히 유명한 연극 같은 거, 오페라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거 보면 로얄석이 한 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둘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웬 남자가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둘이만 영화를 보게 하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만약에 빌렸다면 그게 가격이 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그 경비를 나눠서 다른 데 써서 같이,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 관련 접대를 했다고 하면 증액시켜줍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를 한도를 하냐면, 한도는 1번, 2번의 한도에 뭔가, 한도는 1번, 2번의 한도의 20%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것도 1번, 2번 두 개 있죠. 이 금액의 한도에 문화접대비의 20% 금액을 만큼을 한도로 해서 문화접대비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뭡니까?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는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연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문화접대비가 만약에 있다면요, 문화접대비 칸에 입력만 하면 뭡니까?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뭡니까?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문화접대비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 매출, 그런 것들이 서식에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녹여져 있는데, 이 말이 왜 필요한지를 여기서 못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항상 느낌이 뭐냐면, 보따리를 풀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죠? 서식을 전부 다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조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주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산식이 그대로 뭡니까? 조문에 딱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고려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걸 기본적인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요,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법적 정빙 미수치 접대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하고 한번 3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 하나랑 기출된 문제 2개 정도를 풀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